AW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요즘 AW 어떤가요? 라고 일단은 질문을 좀 띄워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참 저기 하긴 한데 요즘 AW는 그 67% 중에 한 명이니까. 자, 좋됐다. 유튜브 커뮤니티에 저희 답답이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다가 저희 투표를 올렸었거든요. 어젯밤에 퇴근하면서 제가 87분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AW 보시거나 여러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AW 소식을 알고 계신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요즘 AW 어떤가요? 라고 했더니 떡더비보다 훨씬 나아요가 7%, 개뿔 떡더비보다 더 좋댔어요가 26%, 마지막 전 AW 안 보는데요? 안티스타 같은 분들이 67%나 계셨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부터 포문을 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레인스톤 콜드님하고 승탈스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뜻은 뭐다? 자기 말 많이 할 거다. 맞아. 그것도 맞지만 저는 이번 AW 2025 시즌 상반기 이제 더블 오 나팅까지 끝나면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포빈도어부터 하반기 시작되지만 상반기가 여태까지 AW의 역대 시즌 중에 제일 암울한 시즌이란 말밖에 설명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긴 이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려고 해요. 잠깐만요. 근데 일단 포비든 도어가 다 6월에 해요? 이번에 지금 일정상으로 보면은 포비든 도어가 6월 뒤죠. 이번에 왜냐면 더블 오 나팅이 5월 말로 밀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올인 텍사스가 7월 12일인가 뭐 그때쯤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포비든 도어는 그 사이에 아직 뭐 얘기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나무위키 들어갔는데도 새 문서 만들기라고 돼가지고 해당 문서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님? 지금 포빈도어 2025가 8월 24일 런던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인이 오히려 빨라요. 올인 텍사스가. 예, 자 6월 아닙니다. 8월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더블 오 나팅 이후로 당분간 페이퍼뷰는 없어요. 먼스리 스페셜만 있을 겁니다. 당분간은. 자, 그래서 뭐 일단 자기가 얘기를 많이 하겠다고 하니까 우선은 그러면 자, 누가 먼저 얘기할래요? 요즘 AW 어떤가요? 요즘 AW는 레인스톤 콜드가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참 그냥 애매함의 끝인 단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매함의 끝을 달리고 있는 단체. 예. 하지만 얼마든지 또 반등의 기회는 있는 그런 단체, 애매모호한 단체. 반등의 기회는 있는데 그 기회가 언제 올지를 모르는 애매모호한 단체다. 네, 이렇게 일단은 두 줄 요약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일단은 선수 풀이 너무나 많은 것에 비해서 스토리라인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었다는 그런 단점이 명확하게 보이고, 그리고 AW 자체에서의 글쎄요 특색이 조금 없다고 할까요? 그런 아쉬움들이 좀 두루두루 뭉쳐있는 현재 시즌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거에 관해서는 또 비스트님의 말씀을 더 경청을 하고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는 방식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자, 지금 시작부터 지금 그 간보기를 들어가고 있어요. 아주 네가 먼저 해라, 내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해라. 공을 던지고 있는데, 그래요. 일단 뭐 얘기를 먼저 던져 주셨으니까 그럼 그 얘기부터 갈게요. 뭐 1088-9747님도 그렇고 항상 했던 얘기가 선수 많은데 로스터 그렇게 많은데 과연 제대로 쓰고 있는 거 맞느냐, 그리고 심지어 그 쓰고 있는 게 잘 쓰여지고 있는 거냐. 그래서 얘기한 게 스토리가 빈약하다. 자, 이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보면은 지금 AW에서 떡더비로 건너온 선수들이 꽤 되죠. 일단 알리스터 블랙이 떡더비로 건너왔죠. 아니 그 전부터 가야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오히려 그 전부터 전부터 가야죠. 자, 지금 NXT에만 봐도 왜 이렇게 됐느냐. 2024 잠깐만요. 시즌 말부터 돌아가야 돼. 아니 선수들 몇몇만 봐도 2단 페이지 있죠? 네. 그 NXT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네, 올 2고 2단 페이지. 예스. 쇼 스피어스도 와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쇼 스피어스의 경우에는 WWE에 있다가 AW 갔다가 다시 WWE로 온 거라서 그거는 좀 내외로 치고, 순정 AW에 있다가 WWE로 온 선수들로 치면은
일단 리키 세인츠. 네. 옛날에 리키 스탁스. 리키 스탁스. 네, 리키 스탁스가 있고 또 메인으로 건너가 보면은 제이드 카길이 있고요. 네. 네. 펜타가 있고요. 그쵸. 레이 페닉스 페닉스도 있고요. 있죠. 예. 맞네. 그리고 미로도 지금 있고. 또 블랙하고 미로가 그러니까 루세프가 네. 다시 돌아갔죠. 그러니까 그 선수들의 경우는 떡떡 있다가 AW 있다가 있다가, 이러고 지금 또 대표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머라이어 메리. 네. 맞아요. 제가 이거 직전에 확인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머라이어 메리도 일단 여름에 일단은 계약이 끝나고 있고 이게 맞다면 지금 유력한 메이의 마지막 페이퍼는 만약에 AW에 남지 않겠다고 하면은 CML의 주체로 6월에 치러지는 판타스티카 매니아 멕시코가 마지막 페이퍼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그리고 약간 머라이어 메이 같은 경우에는 의미심장한 게 최근에 그 본인 SNS에다가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철창 뒤에 갇혀 있는 자신을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네. 근데 그 사진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 펜타도 그런 방식으로 사진을 찍었고요. 레이 페닉스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사진을 찍었대요. 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사진을 본 팬들의 반응은 이 철창은 AW고 그 뒤에 갇혀 있는 본인들은 나는 아직 뛰고 싶은데 혹은 뛸 기량을 아직 인정받고 있는데 AW가 나를 인정을 하지를 못해서 갇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스토리 자체는 뭔가 그러니까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은 스토리들은 있어 전체적으로. 근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빈약해. 그러니까 이 빈약하다는 게 저는 어떻게 읽히냐면 네. 중구난방. 스토리가 빈약하다. 정확하게는 중구난방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메탈러님도 저번에 얘기하셨고 저도 최근에 각본들을 못 읽었지만 제작진들이 이걸 뭐 다 묶어서 얘기하겠지만 일단 지금 최근 상반기 후반 보면은 장기 각본을 좀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성공한 장기 각본이 메이 대 스톰이었어요. 머라이어 메이 대 토니 스톰이 제일 성공한 장기 각본인데 문제는 이제 이 장기 각본이 끝난 뒤에 스톰에게도 메이에게도 뭔가 다음 스토리가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우리가 기억하는 그 토니 스톰 그 흑백 네. 그거 그 뒤에 따라다니던 뭐가 어라이어 메이가 있었는데 네. 근데 그게 이제 원래는 둘이 그래서 한 팀이었다가 깨지고 떨어졌는데 배신을 하고 그래서 투닥투닥 싸웠었는데 네. 그게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아무 얘기도 없었다. 그러니까 일단 물론 이제 토니 스톰 대 머라이어 메이 토니 스톰이 이기면서 끝난 건 맞아요. 결국 다시 벨트를 되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 싸움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 분기를 누구에게 줘야 되는지를 지금 위민스 제작진은 한번 중간에 또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중간에 제작진이. 그러니까 메디슨 레인 중심으로 또 바뀌었어요. 내부 제작진이. 일단 제작진이 바뀌었다. 근데 그 전 사이에 다음 분기를 그 전에 제작진들이 만들어주지 못한 것 같아요. 카야발키 쪽에 그쪽 라인이요. 그러니까 저기로 얘기하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메이 입장에서도 근데 이거는 많았어요. 메이도 물론 최고의 각본을 보여준 건 맞는데 문제는 메이랑 그 다음에 붙일 사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AW가 벨트가 많다라고 욕을 먹어도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결국 다음 각본을 만들어주려면은 AW는 아직 시즌이 몇 시즌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일부러 벨트를 만들어줘서라도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솔직히 제가 좀 이따가 뭐 최고의 최악의 선수 아니면 뭐 애매한 선수 얘기할 때 여기서 또 하나 언급돼야 되는 건 역시 아테나예요. 잠깐 일단 스토리가 빈약하다는 거 위주로 일단은 갑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스토리 빈약이다 혹은 그 다음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생기는 문제가 많다고요. 지금 부킹 관련 문제가. 그러니까 스토리 빈약의 일단 원인은 회사로 따지면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그냥 야 이거 네가 할 일이다 이러고 일감을 던져주고 가버리는 바람에 얘네들이 지금 재정립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장기 각본은 짜지는 못하고 있고 어렴풋이 만들어내고 있는 게 그나마 단기 각본들이 대다수여서 그렇다. 네. 그러니까 좀 그냥 난 이해하기 쉽게 그냥 던질게요. 그럼 제작진들이 선수를 방임해 놓고 있는 거잖아. 의도치 않게 방임하는 것 같아요. 의도치 않게 방치가 되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TNA하고 또 괴가 달라요. 그러니까
TNA도 최근에 지금 선수 방출이 몇몇 있어요 지금. 근데 의외로 재밌게도 미키 제임스라든가 뭐 이런 포함한 제작진들은 그럭저럭 장기각본을 꾸역꾸역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야. 남자 쪽도 뭐 지금 조앤들이 중심으로 꾸역꾸역 만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TNA의 지금 단점과 AW의 단점이 상충되는 꼴이에요. AW의 단점, 장기각본을 지금 못 만들어내고 있는데 로스터는 많아요. TNA 지금 최근에 로스터가 몇 명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장기각본이나 중기각본은 꾸역꾸역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가지고 댓글에 이정수님이 남겨주신 댓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요즘에 미국 시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AW보다는 TNA가 2순위 단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TNA는 마니아층에서만 유행을 한다고 하지만 AW는 너무 많은 로스터, 일관성이 없는 스토리, 기승전결이 너무나 느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로 집중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은 저 얘기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게 레인스톤 콜드님도 뭐 아시겠지만 존 목슬리를 이렇게 뭉쳐서 만든 스테이블 That's Riders. 걔네들하고 AW 전체 그 선수들하고의 갈등이 있은 지 거의 1년 돼 가지 않아요? 1년은 아니죠. 그러니까 한 8개월이 맞는데 중간에 레볼루션 때 분기가 틀어졌죠. 그게 뭐냐면은 핵맨과 잭슨 형제가 갈등을 하면서 오히려 잭슨 형제가 스워브랑 핵맨을 치면서 목소리를 도와주는 그림이 나왔고 또 그거에 결국 스워브하고 핵맨이 사실상 일시동맹 상태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콩그로머레이션 뭐 이시토모이라든가 오렌지 캐시디라든가 이쪽 라인이 또 붙으면서 지금 이번에 드디어 더블 오 나띵에서 스탬피드가 확정이 됐거든요. 아나킨더 아레나로. 일단 이렇게 해서 아마 상반기는 이렇게 지금 끝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다음에 이제 CMLL 쪽 페이퍼브에 AW를 참전하는 거기 때문에 AW 쪽 본가 스토리는 올인 텍사스로 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연기가 없어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자,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오늘 토론이 잘 돼야 되는 게 난 목적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나를 이해시켜줘야 돼요. 약간 조금 근데 대중성 문제는 있게. 지금 마이크랑 이해 못할 수밖에 없어요. 구도가 너무 헝클어졌거든. 잠깐만. 8개월을 곱씹는. 아니 잠깐만. 오케이 알겠는데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지금 이것만 봐도 AW에서 그나마 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각본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지금 얘기한 거. 그리고 그나마 조금 여자 쪽 위민스에서 조금 잘 굴러간 각본이 있긴 했는데 그 각본은 AW가 만든 각본은 아니에요. 뭐냐면은 모네의 NJPW 스트롱 위민스 각본. 그러니까 봐봐요. 근데 그거는 신일본이잖아. NJPW는 이번에 드디어 이제 아즈미가 뺏어가면서 일단은 모네의 입장에서는 스토리가 끝났거든. 자, 잠깐만. 이것만 봐도 지금 여성부가 그나마 잘 굴러가는 각본이라고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거는 끽해봤자 지금 신일본이만 메이드 바이 신일본인 거고 AW 남성부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메인 각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중간에 헝클어짐으로써 이게 또 이게 왜 이렇게 흘러가지? 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 중심을 딱 박아놓고 우린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하다 보면은 중구난방적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그 중심으로 가버리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중간점과 도착점을 확 만들어주면은 일직선으로 딱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거는 누가 잘했냐면은 코디 더스틴 형제가 제작진 잡았을 때가 잘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AW 초기 AW가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좀 많이 헝클어진 건 사실이야. 자, 오케이. 그리고 여기 안에는 정확하게 나머지 제작진들보다는 토니카의 잘못이 큰 건 사실 왜 2023-24 시즌 각본은 거의 누가 다 했나? 토니카니 했거든. 자, 오케이 잠깐만. 지금 자기가 길게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되게 좀 너무 많이 풀어놓고 있어요. 잠깐만요. 일단은 그 선수 그 빈약 그리고 선수 뭐 과도한 선수의 스토리가 이제 빈약한 그거부터 일단은 좀 갑시다. 나 편집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러면은 선수 얘기로 돌아오면은 떡더비도 선수가 많은 거는 인정해요. 요즘 네. 이제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죠. 이제 로스터 과포하는 두 단체 다 똑같아요 이제. 근데 떡더비는 그래도 방출이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하거든. 네. 물론 이제 그것도 단점이 있죠. 이제 90일 비경쟁 조약 이용해서 뭐 3달 동안은 어디서 못 뛰게 만들고 그거 아직 남아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네. 아직도 있고요. 네. 근데 AW 얘네는
그냥 데리고만 있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언젠간 씌워 먹을게. 언젠간 씌워 먹을 거야. 에이, 언젠간 너 저기 이용할 거야. 아, 조금만 기다려요. 이러다가 약간 그런 거지. 야, 나 언젠가는 너 챔피언 줄게. 언젠가는 저기 챔피언 전선에 한번 뛰어들게 해줄게.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 근데 어쨌든 너는 줄게. 그러다가 이제가 이런 거예요. WWE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방출인데 AW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FA 선언이에요. 딱 FA 기간이 돼버리는 거지. 계속 잡고 있고 계속 갖고 있다가 FA 기간이 띡 돼버리는 그러니까 거지. FA 선언이라는 것은 AW와 계약이 다 끝났을 때, 나는 이제 AW랑 더 이상 안 해요라고 그러버리고 사표 던지고 나오는 거죠. 재계약 안 함. 오케이. 자, 일단 이 정도의 이야기를 일단 비스트 형님이 먼저 해주셨는데, 뭐 어떻게 뭐 좀 더 보충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또 평을 해줘야 된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차이점 뭐 로스터의 활용도의 그런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WWE는 TNA와의 협업 그리고 NXT 산하단체를 소유하고 있고 이 드래프트라는 이제 시스템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 놀리고 있는 로스터들이 그래도 비교적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적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AEW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과포화된 로스터들을 활용을 못하고, 그리고 일단은 메인하고 후보군들하고의 큰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이것도 또 하나의 AW의 고질병이 아닐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그 얘기해 주신 거에서 잠깐만 궁금증을 가져볼게요. 왜 보통 모든 스포츠단이라든지 야구단이나 뭐 축구팀이나 다 얘기를 했을 때 주전과 후보 사이에 간격이 없다 그러면은 오히려 좋을 수는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만큼 후보들도 선수들이 많이 뛰어나와가지고 이제 경기를 뛴다는 말이 되니까. 근데 지금 레인 스톤콜드님의 경우에는 주전과 후보 간의 격차가 없어서 문제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만큼 조금 몰락하고 있는 그런 단체를 조금은 소화시켜줘,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부활시켜줄 만한 프랜차이즈 스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조금 큰. 뭔 느낌인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일종의 피라미드? 하여튼 뭐 다이아몬드 그런 걸로 따지면은 이제 허리가 좀 단단하고 좀 층이 두텁고 뭐 그러면은 좋은데, 이제 한동안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머리 있고 다리 있는데 허리가 없는, 아예 없는 그런 뭐 최악의 상황. 그게 아마 신일본인가 그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때 신일본이 그랬죠. 자, 근데 지금 AW는 머리는 없어, 다리도 없어, 허리만 존나 많은 거야. 그런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하면 돼요. 떡더비가 1차로 망해가던 시절을 살려준 사람이 숀 마이클스와 브렛 하트고, 네. 2차로 약간 위태위태하던 시절을 살려준 사람들이 커트 앵글부터 시작해가지고 존 시나, 랜디 오턴, 바티스타 이런 OBW 신인들이 올라와가지고 키워준 거고, 지금 그리고 빈스가 약간 막장각본을 할 때도 그나마 살려준 게 로만 레인즈고, 지금은 코디고. 네. 그러니까 그 핵심 뭐 원이 됐든 뽀가 됐든 탑이 있어줘야 그 탑을 믿고 나도 저렇게 해서 탑이 돼야지. 물론 뭐 미드카드에서 뭐 막힐 것 같지만 그러면 하면서 이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수들이 그래도 좀 생기는 건데, 지금 AW에는 그 탑이 없다 이거죠. 없어졌다가 최근에 다이너스티에야 조금 태워졌죠. 이게 지금 댓글에 나와 있긴 해요. 어디 댓글이죠? 답답이드 방송에서 물갈이가 되고는 있다는 게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게 참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정립이 다이너스티쯤에서 됐다는 게 난 너무 아쉬워요. 형님 팟빵 댓글이야 아니면 유튜브 댓글. 유튜브 댓글에 암사동 구찌메이님, 네. 애우가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과거에 AW의 사기둥을 메인 전선에서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사기둥 카일 플래처와 타케시타 코노스케, 데니얼 가리시아와 힐로 유타로 세계 교체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줄을 이루고 있다. 거기에다가 닉 웨인과 커맨더, 훅 등의 육성도 잘하고 있다. 자,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타케시타 코노스케
니그웨인, 카이 플래처까지는 내가 들은 것 같아. 나머지는 누구죠? 데니얼 가르시아의 경우에는 휠러 유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휠러 예. 유타의 경우에는 지금 데스라이더즈? 존 목슬리 패밀리에서 네. 이제 브라이언 다니엘슨을 때릴까 말까로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때렸던. 때리면서 이제 존 목슬리 터지는데. 패밀리에 들어간 오케이. 그 선수고요. 아마 이 휠러 유타 선수가 얼굴은 약간 일본인 같이 생겼는데 실제로는 하와이안. 아 쪽이고. 그래 저희 막 자꾸 신일본에서 휠러 유타 얘기를 했던 것 신일본에서 같은데. 뛰었죠 유타가. 예. 그니까 그래서 이름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군지가 모르겠어서 내가 물어본 거고요. 데니얼 가르시아의 경우에도 이쪽은 초기 AW 때부터 쭉 뛰었었죠. 제리코 쪽 팀에 있었다가 이제 막 왔다 여러 번 오가면서 지금은 현재 콩글로머레이션에 있습니다. 현재는. 오케이. 일단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한 상황에서 얘네가 당장 혹은 6개월 안에 그 아까 얘기한 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분한테 물어봅니다. 일단은 카일 플래처 코노스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6개월 안에 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코노스케는 이미 거의 지금 AW 제작진들이 코노스케는 확실히 밀어주는 게 보여요. 일단 주는 매치 상대가 일단 좋아. 신일본에서 뭐 경기를 뛰던 AW에서 경기를 뛰던 아니면 타 단체 가서 뭐 노아든 DET든 가서 경기를 뛰던 의외로 매치 카드는 코노스케한테 좋게 줘. 아무튼 그리고 카일의 경우에는 확실히 오스프레이하고 너무 합이 잘 맞아. 오스프레이랑 붙었다 하면 너무 명경기가 잘 나와. 이건 메탈러님하고 나 동일한 의견이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일하고 코노스케는 확실히 맞고 선수 얘기만 했다가 1시간 금방 갈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물갈이는 되고 있다는 거는 좀 좋은 점이고 그리고 그나마 조금 위민스가 메디슨 레인이 이제 제작진을 잡고 난 체제 이후부터는 조금 그래도 위민스가 작년보다는 나아졌어. 그러니까 옛날 타야 발키니가 맡았었던 시절, 그러니까 브랜디 로즈가 맡았던 시절은 완전 처음이니까 좀 그러니 하고 완전 시행착오의 끝판왕이고 이제 조금 제작진이 내부에서 바뀌면서 그래도 이제 일본 쪽 라인 선수들이 영입되면서 이제 시다카미나라든가 아즈미 등이 이제 아즈미 같은 경우에 이제 정식은 아니고 이제 ROH라든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천천히 일본 쪽 선수의 영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기도 조금 뭔가 이제 조금씩 다시 이제 스톰한테도 다음 각본을 주기 시작했어. 모네도 이제 아즈미랑 각본이 몇 번 충돌하면서 이제 좀 다른 선수도 모르겠는데 일단 모네와 스톰 중심으로 일단 그럭저럭 다음 스토리가 이끌어지는 건 사실이야.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누가 기사를 번역한 거를 지금 창을 띄워놓고 보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 이게 1년 전 기사야. 1년 전 기사요. 딱 작년 5월 3일 기사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거의 일맥상통이야. 그때는 예측의 범위였거든요.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점을 똑같이 언급을 하고 있어. 1년 전에도. 뭐야 그러면? 자, 얘기를 해줄게요. WWE의 선수진은 이제 AW의 선수진은 WWE 못지않게 풍성하고 그렇지만 이들 중 제대로 스토리를 부여받아서 활약하는 선수는 3분의 1에 불과하다. 네. WWE는 스팟을 경기당 3-4개 이상씩 쏟아낸다. 누가 봐도 일어나지 못할 수준의 엄청난 범프를 스윙했음에도 투카운트다. 근데 이런 게 있으니까 생겨나는 문제점은 부상. 그리고 AW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확실히 빅범프 잔치인 건 사실이에요. 다이너스티까지 봤을 때도 여전히 빅범프 잔치인 건 사실입니다. 선수가 많음에도 소수의 선수층에 집중된 이유는 시청률 때문이다. 재계약을 위해 유명 선수 위주로 부킹을 잡고 있다.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AW의 문제점이 폭발하기 시작한 거는 2025 시즌 초반부터 맥스에서 이제 AW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따 관중 관련 문제도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이거 얘기해서 어느 정도 일단 끝을 맺고 그 다음으로 끝을 넘어가. 맺고 그 다음에 넘어가주는 네.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물갈이가 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게 희망적인 포인트라면 근데 그 얘기를 1년 전에도 하고 있었다 이거잖아요. 예. 그게 문제인 거잖아.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존 목슬리가 지금도 챔피언인 게 문제고. 물론 중간에 좀 몇 번 바뀌긴 했었지만 그래도 결국 다시 좀 그렇죠. 돌고 돌아 존 목슬리다 이거야?
자, 존 목슬리가 아직도 챔피언이고 네. 그러네요. 위민스도 다시 토니 스톰으로 돌아왔네요. 보니까. 클라우디오 카스타뇰리 뭐 이쪽들은 어차피 메인 선수들이니까 뛰어야 되는 게 문제기는 한데 1년 전에도 그 선수들이 뛰었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데려온 선수들은 바비 레실리나 MVP나 그러네. 쉘턴 그리고 벤자민. TNA의 조시 알렉산더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1년 전의 문제점이랑 똑같아요. 선수들은 되게 많아. 근데 유명 선수들을 또 데리고 와. 그럼 이 밑에 애들은 언제가? 이러고 위만 계속 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기회가 안 오면 난 나가고 싶어. 근데 위에서 자꾸 붙잡네. 언젠가 너 기회 줄게. 아, 줄 거야. 한 2주 뒤에 줄게. 한 달 뒤에 줄게. 그러면서 계속 붙잡고 있다가 야, 도저히 기회 안 준다. 나 나갈래. 이러면은 또 이제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아. 대표적인 게 리키 스탁스. 네. 떡더비 그 이적할 때. 예, 이적할 때 피엘이 가가지고 경기 봤다는 이유만으로 토니 칸한테 지적 한번 당했거든요. 그게 뭐야? 자, 오케이. 이 정도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이야기들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